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영찬 평론가님. 네, 어르신들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친한 사이는 동거래하지 말라. 그랬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을 보면은요. 네. 30대 여성이 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에게 딴 게 아니라 남성에게 돈을 빌립니다. 아하. 이 뭐 두 사람만의 밀당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얘기냐? 네. 200만 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 원 됐다. 아이고. 이걸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내가 갚겠다. 이거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보호 본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허. 근데 얼마 후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당신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 원 이상 되면 시집 가겠다. 이게 또 한 번 더 늘었습니다. 2,200만 원에서 이제 600만 원이 더 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17년 10월 그리고 또 2019년 12월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총 6,85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여성이 몰라요. 뭐 사채를 빌려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인 줄 알았던 빚이 2,200만 원으로 불었다. 사정이 딱하잖아요. 이제 해당 남성 입장에 들을 때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거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지금 절박하구나 라고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얼마 후에 당신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넣고 600만 원 이상 되면 시집 가겠다. 이종근 평론가, 이게 남성 입장에 들어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마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갚아주고 싶네 막 이런 생각 들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마도 이 남성분은 이 여성분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관계가 성립될까 했는데 남성분 덥석 그것을 응한 겁니다. 세상에. 그만큼 어떤 마음이 분명히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참금 제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신부에게 어쨌든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지참금으로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돈 이 남성분에게는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나 이 남성분의 마음을 완전히 배반한 겁니다. 이 돈을 받을 때도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혹은 이 남성과 결혼할 의사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냐 해서 이 남성분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이 여성은 이렇게 사기죄로 이 남성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하. 나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없었고 얼씨구?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공정증서를 쓰고 그리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내가 갚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여성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거가 본데 뭐 이게 어렵게 뭐 공정 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게 지금? 처음부터 이 남자를 속여서 이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 갚은 것 뿐이에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이제 부인하는 건데요. 아하. 근데 문제는 거짓말 친 게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결혼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지했다고 볼 그러네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원래는 빚이 5천만 원이 넘는데 2,200만 원만 있다라고 이제 남자를 속였던 건데 아하. 일반적으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있는데 그걸 갚겠다라고 말하면 2,200보다 과장해가지고 속였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라는 것이 성립하면 이 기망했다, 속였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특히 변제 능력, 150 받아서 성실하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열심히 갚았으면 모르겠지만 일부만 변제하다가 아하. 말다가 못 갚았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주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임주혜 변호사님, 이 여성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재판장님. 그래서 그럼 재판장님이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딱하네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돈을 빌리게 된 경위라던가 차용금의 사용 내역 그리고 여성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이제 고의로 남성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어머? 피해자 남성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다 보니까 아니 6천만 원 넘는 돈을 고의로 편취했는데 집행유예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임주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선량한 남성의 등을 쳐먹었는데 이걸 이 많은 돈을 이 고의로 빼앗았는데 이게 집행유예밖에 왜 안 나올까요? 임주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여성이 개인 회생 절차 결정이 개시돼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이제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현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 남성이 정말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집행유예 결정,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더 화딱지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앞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재판장님이요. 피해자 남성 있잖아요. 6,800만 원 정도를 그 여자한테 줬는데 그 남성이 신청한 손해배상 신청은 각하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지 말라,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각하를 한 게 아니라요. 일단 이런 형사 사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게 손해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다툴 것을 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부에서 배상 명령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예를 들면 6천만 원을 빌려서 일부 변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변제 충당이라고 해서 이자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원금에 충당하고 복잡한 이제 계산 충당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원 단위로 갚아라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가서 이제 또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 남성 과연 앞으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